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는 셈이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석유 가격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때 위로 치솟는 기세가 등등했는데요. 지금은 또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 중장기적으로 석유 가격이 어떤 추세를 보일지 이것만 가지고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석유 가격을 둘러싸고 이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는요,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조나탄 리짠하고 심숀 비클러 두 사람이 작성한 실로 충격적인 글입니다. 두 사람은요, 정치경제학자로서 권력이 곧 자본이라는 이른바 권력자본론, Capital as Power라고 하는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2000년에 이분들의 책을 권력자본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출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글은 9주일 전에 본인들의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올린 짧은 글, 아주 따끈따끈한 글입니다. Blood and Oil in the Orient. 2023년 업데이트, 동양에서의 피와 석유,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는요,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죠. 전통적인 7개의 석유 대기업들이 차등적 이윤이 석유 가격의 상승, 나아가서 중동 지역의 전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어설픈 음모 이론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추론을 내놓고 있는 거니까요. 또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들을 좀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석유 기업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통념 하나를 깰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이른바 오페크로 대표되는 석유 수출국들이 이익을 볼 뿐이고, 석유 기업들은 그저 원료 가격의 상승을 뒤집어 쓰는 수동적인 피해자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고 석유 수출국들이 이익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석유 기업들의 이윤도 함께 치솟게 됩니다. 역사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래 중동 지역의 유저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영국과 미국의 이른바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7개의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60년대 이후에 제3세계의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오페크라고 하는 산유국들의 모임이 생겨나면서 석유 수출국들이 유전을 다 국유화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3년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이 수출국들이 마음대로 석유 가격과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이득을 막 취하게 되었고요. 반면 7대 석유 기업들은 이러한 민족주의 흐름의 유전도 빼앗기고 가격 생산량 통제권도 빼앗기고 한 불쌍한 희생자들이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유전의 소유권이 산유국들로 넘어간 게 사실은 이 7대 석유 기업들이 간절히 바라던 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대 석유 기업들은 미국 정부 등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생산량도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권하고 가격 및 생산량의 통제권이 산유국들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젠 미국 정부도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져버린 겁니다. 7대 석유 기업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던 바, 즉 가격 상승하고 생산량 통제, 이거를 요 산유국들을 앞세워 가지고 뒤에 숨어서 실행할 수 있는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요 사실이 이 스토리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가 이 석유 기업하고 산유국의 이익이 하나다, 완전히 하나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오페크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 총액하고 7대 석유 기업들의 순이윤의 관계를 그린 것인데요. 참고로 이 7대 석유 기업들은 이후에 인수합병이 벌어지면서 지금 4개로 줄었습니다만은 이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편의상 7대 석유 대기업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자, 실선으로 그려진 시계열은요, 7대 석유 대기업의 순이윤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Y축에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그려진 시계열은요, 오페크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 총액입니다. 산유국들의 수출이,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그것하고 거의 일치해서 7대 석유 기업들의 순이윤도 함께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두 시계열이 얼마나 긴밀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196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0.8이라는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 일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0.8이다 그러면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차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이 산유국들, 특히 7대 석유 기업이 장기적인 불안과 공경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7대 석유 기업의 순이윤을 한번 보십시오. 2010년대 말이 되면요, 아주 아찔할 정도로 이윤이 감소해서 아예 순손실로 전환한 상태죠. 이게 그런데 2022년이 되면 또다시 아찔할 정도로 순이윤이 위로 치솟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였습니다. 7대 석유 기업들의 이윤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암시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그 마구잡이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석유 기업의 이윤은 원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절대적으로 좌우됩니다. 원래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 가격 말고도요, 생산성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임금 수준이라든가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석유 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유는 대체재가 없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이렇게 생산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원유 가격이 결정되면 석유 기업들은 거기에다가 마크업,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일방적으로 곱해가지고 정유된 석유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기업의 이윤은 거의 절대적으로 원유 가격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석유 기업들의 수익하고 원유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시계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선으로 그려진 시계열은요, 전 세계의 모든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의 earnings per share, 그러니까는 주당 순이익을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전 세계 기업 세계에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가져가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나타낸 시계열이 됩니다. 점선으로 그려진 시계열은요, 원유 가격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요. 이 두 시계열의 긴밀한 일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를 계산하면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무려 0.72가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의 70% 정도는 원유 가격의 변화로 설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지금 원유의 상대 가격을 알고서 그 상대 가격을 저 차트에 집어넣어 보면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석유 가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될지를 최소한 70%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결론입니다. 이제 앞에서 본 두 차트를 바탕으로 해서 니짱과 비클러의 차등화 축적 이론이라는 것을 빌어가지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업 세계에는 이 dominant capital, 그러니까 이른바 지배적 자본이라는 분파들이 존재한다는 게 이 니짱과 비클러의 생각입니다. 특히 석유 대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이 기업 세계 전체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그야말로 지배적 자본 분파인데요. 이 기업들은 그래서 항상 다른 일반 기업들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차등적인 이윤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비록 이윤이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7대 석유 대기업의 이윤이 기업 세계 전체의 평균 이윤율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반면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세계 전체의 평균적 손실보다 폭이 작다면은 사실상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differential accumulation, 그러니까 차등화 축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7대 석유 기업들이 미국 포춘 500대 기업들에 비해서 차등화 축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저 막대 그래프가 0보다 크게 회색으로 올라와 있는 해들은요, 7대 석유 대기업들이 포춘 500대 기업에 비해서 더 큰 이윤을 낸, 즉 차등적 축적에 성공한 해들입니다. 반면 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나온 해들은요,
7대 석유 기업들이 포춘 500대 기업 평균보다 이윤이 낮은, 즉 차등적 축적에 실패한 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짱과 비클러는 저 검은색의 거꾸로 된 막대 그래프의 기간을 데인저존, 그러니까 위험지대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별 모양의 동그라미들을 보십시오. 저 동그라미들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벌어졌던 주요한 전쟁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거의 어김없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되면 저 별 모양의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회색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걸 현실적인 용어로 좀 번역해서 말하자면은 참 말하기도 무서운데요. 7대 석유 기업들이 차등적 축적이 위기에 몰리면요, 반드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7대 석유 기업들의 이윤이 상승하고 차등적 축적에 성공한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뭐 단 한 번의 예외로 보이는 해가 있습니다. 저 2011년을 보시면은 이른바 아랍의 봄하고 시리아 내전이 터진 해죠. 그런데 요 해도 바로 그 전해를 보게 되면은 비록 검은색까지는 아니지만 차등적 이윤이 거의 0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시대적 맥락이 무엇인지 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의 그림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7대 석유 기업들의 차등적 축적이 전례 없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2020년을 보세요. 아주 아찔할 정도의 위기였죠. 그런데 그 뒤에 반짝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얼마 전에 터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요,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7대 석유 대기업의 차등적 축적을 쭉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바야흐로 중동에서 전쟁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짱과 비클러의 이 글은 무슨 어설픈 음모이론 같은 걸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차등화 축적이라는 이론에 정확하게 입각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근거한 사실을 있는 대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이론과 이 위험지대 차트, 방금 보신 그 차트를 처음으로 본 거는요,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참 컸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작동에 대해서, 또 자본 축적의 성격에 대해서, 국제관계와 지정학에 대해서 그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 다 그냥 모조리 뿌리째 흔들어 버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차트는요, 1990년대 말까지만 나와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도 리짠하고 비클러는 지금 우리가 이 위험지대에 들어서 있으니까 조만간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내놨었는데요. 실제로 곧 이어서 2002년부터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한 세대 동안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준 게 이번에 소개드린 글입니다. 그 25년 동안에도 그들이 처음에 보여줬었던 패턴이 어김없이 관철되고 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똑같은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구 정치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을 아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여러분들께 리짱과 비클러의 사이트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호시탐탐 스탠바이 부탁드립니다.